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전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기조실이 DB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다른 실국과의 조정 역할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타 실국과의 현안에 대해서도 기조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국에 우선적으로 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역할을 그냥 넘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전체적인 도정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이 기획과 예산의 기능을 정의 안 되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도 지금 조직 예산, 기획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의회랑 검토를 해서 기능을 살펴봐야지 정말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해요, 기조실이. 2025년 2월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추기 위한 경기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7월에 도지사, 도의회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저는 도지사님의 일정을 통해서 이 MOU 체결 일정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지난번 회의의 업무보고에서 도지사님께 일정을 한 번 더 얘기해서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월 11일에서 지금까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도지사님의 뜻인지 기조실장님의 뜻인지 이것을 맡고 있는 게 비서실인지 아니면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하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벽은 언제까지 허물지 않고 있을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 예산안에 포함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재위인데 지방채 관련된 심의를 한 적이 별도로 없거든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란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타 시도나 광역 같은 경우에 지방채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고 더군다나 19년 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다시 발행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벌써 두 번째 발행이잖아요. 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서 심의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 절차를 좀 정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사님 계속 달달버스 타고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고 계신가요? 이 달달버스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달달버스가 전기차예요? 하이브리드예요? 아니면 연료 차량이에요? 일반 내연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이면 가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서 기후위기 관련된 것은 중점사업으로 삼는다. 이 지사가 삼는 역점사업과 배치되는 항의를 하는 것도 지사가 하고 있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26년도 예산도 노인 관련 예산 무지막지 삭감, 장애인 관련 예산 무지막지 삭감, 기후에 적용될 예산들은 증액 아니면 확장 아니면 동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향후 계획을 딱 보면 5년 후만 봐도 이 노인 인구 증가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어르신들, 장애인들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정말 이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예산 편성을 확장 재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돌봐야 될 우리의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본인의 행정만 실정만 만들기 위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구 거버넌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기업이나 학교나 연구기관들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단년도라서 너무 중간에 끊긴다, 인건비가 책정될 수가 없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R&D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절차적 행정 중심이었고 혁신이 아니라 행정 사무 위탁에는 위탁 업무 처리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내 전 실국에 관련된 R&D 사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4층 경기도 혁신연구개발본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년도 예산 구조가 굉장히 연구 성과를 저해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 단순 사무위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R&D 사업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막대하게 집행하고 있는 R&D가 잘 기획이 되고 평가가 되고 관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태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죠? 지역개발기금에 예외자금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채권 발행 금액을 7,300억 원이 된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채권 발행 금액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채권 발행 금액이 여기서 1,000억이 떨어지면요, 6,300억이면 26년도 디폴트, 27년도 디폴트입니다. 제가 왜 7,300억을 잡았냐면 최근에 계속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고 있으면 최근에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이 한 5년간 높았는데 실제로 17년, 20년 채권 발행 평균 금액이 3,800억밖에 안 돼요. 다시 또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이나 아니면 민생이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은 채권을 좀 면제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채권을 면제를 하시면 바로 다시 채권 매입 금액은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개발 채권 상한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안정적인 운영까지 경기도 융자를 좀 제한해 주십시오. 융자 대상 사업을 좀 철저하게 선별해 주십시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동연 지사님이 한 행보를 보세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심이에요 그게? 수도권 규제 개발 법령 개정, 이거는 수십 년간 해온 얘기인데 하나도 되지 않는 거 다 알면서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 반복만 하고 있고, 그건 대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왜 여야가 합심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만들고 의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드리고 지사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북부 지역에 이런저런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분양도 안 되고 산단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냐 질문하시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규제부터 해서 화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없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편도 없는데,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잠재적 성장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을 남부지역 발전을 갖다 빌미해서 붙잡고 안 놔주니까, 자치도를 안 만들어주니까 개발을 못하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경기도위원회 공개가 돼 있습니다. 목록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신 목록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5개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비공개입니다. 새로 만들면서 도지사님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다 비공개가 돼 있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조정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으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회의록이 한 장짜리가 왔어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회의 내용들 다 속기록 보존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근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위원회들은 또 도지사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자문받고 어떤 방향으로 도정이 나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의미 없는 그냥 위원회한테 수당 줘가면서 만든 위원회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꼭 속기록 기록하시고 회의 결과 보고에도 그런 내용들 요약해서 담아서 좀 공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보고서하고 뉴스에 우리나라 원래 성장률 25년이 한 2% 정도 KDI에서 전망한 수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경기도와 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큰 재정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원래 8천억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났죠.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세입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확장 기조로 가셨죠.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현금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재정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SOC 사업이나 보육, 교육, 그러니까 원래 예산으로 도민에게 약속드렸던 약 900여 개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가장 큰 우려를 표명을 하게 되고요. 제2차와 제3차 균형발전 사업 관계없이 부진 사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 절차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5년간의 사업에서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이게 사전 절차가 완료가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게 기존에 다 있던 절차들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있잖아요. 컨설팅을 하실 게 아니고 조정 역할을 하셔야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인허가가 안 된다든지 환경 영향 평가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개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냐면 뭐 시군의 인허가라 그러면 같은 지자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3차에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모순이 법적 모순입니다. 경기도는 여전히요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10년 전의 낡은 제도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는 정년을 늘리고 도는 지금 임금을 줄이는 이 기이한 정책적인 동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법적 정책적 충돌의 저는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동시장과 인사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모순은 정책적 모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금 피크제의 본래 목적은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거 맞죠? 이번에 제출된 우리 별도 직무 부여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까? 26개 기관 중에서 직무를 새로 부여한 곳은 8개 기관, 30%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액 중심의 임금 피크제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 이걸 연계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후배 세대를 멘토링하는 그런 직무 순환형 제도를 저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